연화는 윤씨 부인의 몸종이었다. 안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부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곁에 서 있는 자리였다. 몸종은 눈에 띄면 안 되는 자리였다. 너무 말이 많아도 너무 기척이 없어도 안 됐다. 연화는 그 균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12살 때였다. 그날부터 연화는 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다. 왜 부인의 기분이 갑자기 바뀌는지, 왜 밤마다 안채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지, 왜 도윤의 방문은 늘 조심스러웠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윤씨 부인은 늘 같은 말투로 말했다. 연화야.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몸종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도윤은 연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몸종은 배경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항상 거기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연화는 늘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연화는 부인의 방 한켠에 서서 이불을 개고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도윤은 돌아가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지 않았다. 연화는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말들이 이어졌다. 돈 이야기였다. 이름이 오갔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날짜가 나왔다.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흘려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몸종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나가면 이상했고 들어도 문제였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억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누가 말을 끊었는지, 어느 말에서 침묵이 생겼는지. 그날 이후 연화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집에서 말을 먼저 하는 쪽이 항상 진다는 것을. 그리고 몸종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침묵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윤씨 부인은 그를 자주 보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펼쳤고 그럴 때마다 연화가 곁에 있었다. 몸종은 문서를 읽지 않는 사람처럼 있어야 했다. 연화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부인의 방 안에는 늘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무로 된 자물쇠가 없는 상자였다. 귀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부인은 그 상자를 직접 여닫았다. 그 안에는 서찰 몇 장과 얇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연화는 상자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다만 부인이 꺼낼 때마다 손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쪽을 먼저 넘기는지만 보았다. 윤씨 부인은 글을 읽을 때 말이 많아졌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건 남겨야 해. 이건 아직 때가 아니지. 그 말들은 연화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혼잣말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어느 날 도윤이 방에 들어왔다. 윤씨 부인은 상자를 덮지 않았다. 연화는 그대로 있었다. 몸종은 쫓겨나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 도윤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윤씨 부인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건 지금 볼 게 아니야. 나중에. 도윤은 웃었다.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모호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 날짜가 나왔다. 금액이 나왔다. 그리고 말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윤씨 부인은 이미 처리된 일처럼 말했고 도윤은 아직 남아있는 일처럼 말했다. 연화는 그 차이를 기억했다.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말을 바꾸고 있는지를. 잠시 후 윤씨 부인은 장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번에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위로 올려두었다. 연화는 그 순서를 놓치지 않았다. 몸종은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그날 이후 연화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집에는 말로만 존재하는 사실과 종이에 남아있는 사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종이에 남은 것은 언젠가 말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을. 연화는 장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도윤은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었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달라도
그 차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연하는 그 점을 가장 먼저 알았다. 윤 씨 부인은 아침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어제 일은 다 정리된 거냐?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도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됐습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도윤의 말이 달라졌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윤 씨 부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차를 따르던 손이었다. 연하는 그 미세한 멈춤을 보았다. 그건 분명히 처리됐다고 했던 일이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말은 그렇게 나왔다. 도윤은 웃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듯이.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다시 상자를 열었다. 연하는 등 뒤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장부를 펼치지 않았다. 서찰 몇 장만 꺼냈다. 윤 씨 부인은 날짜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짚었다. 연하는 그 손가락이 멈춘 지점을 보았다. 다음 날 도윤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그 장면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말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같은 이야기를 3번 다르게 말했다. 금액이 달랐고 날짜가 달랐고 책임지는 사람이 달랐다. 연하는 그 모든 말을 한 줄로 묶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누가 말을 고쳤는지, 어느 대목에서 목소리가 낮아졌는지. 몸종은 진실을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흐트러진 말을 머릿속에 가지런히 놓을 뿐이다. 연하는 그 배열이 언젠가 자리를 바꾸게 만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연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에서는 사실보다 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안채에는 사람마다 맡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누가 새벽에 불을 밝히는지, 누가 밤에 문을 잠그는지, 누가 부인의 곁에 남는지. 연하의 자리는 늘 같았다. 부인의 바로 뒤, 말이 오가는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그래서 연하는 안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어느 날부터 윤 씨 부인은 밤에 혼자 있지 않았다. 도윤이 오지 않는 날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 서고를 맡은 하인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장부를 옮기기 위해서였다. 윤 씨 부인은 그 일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하는 그 하인이 안채에 드나드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연하를 불렀다. 오늘은 내가 서고에 가서 등잔을 정리해라.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몸종은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연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몸종은 이유를 묻지 않는 자리였다. 서고는 안채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연하는 등잔을 정리하며 문 너머의 소리를 들었다. 윤 씨 부인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달라졌다. 다음 날 윤 씨 부인은 서고 하인을 불렀다. 어젯밤 내가 본 것이 있느냐?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다. 연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리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서고 하인은 안채에 더 자주 불려왔다. 그리고 연하는 다시 부인의 곁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 변화를 문제 삼지 않았다. 연하는 알았다. 사람 하나를 다른 자리에 놓는 것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는 이름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연하는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자리를
조금 바꿔두었을 뿐이었다. 윤 씨 부인은 사람을 믿는 편이 아니었다.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누군가에게 묻기보다 스스로 답을 정하려 했다. 요즘 안채의 공기가 그랬다. 말이 새고 있었다. 분명 집안에서만 오간 이야기였다. 윤 씨 부인은 연하를 보지 않았다. 몸종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그랬듯 조용했기 때문이다. 의심은 늘 움직이는 사람에게 향한다. 윤 씨 부인의 시선은 서고 하인에게 머물렀다. 안채에 드나드는 시간이 늘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눈을 자주 피했다. 윤 씨 부인은 그게 수상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은 일부러 틀린 말을 흘렸다. 장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지. 그 말은 연화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방 안에 있던 서고 하인을 향한 말이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서고 하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윤 씨 부인은 상자를 열었다. 창부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앞쪽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 있었고 접혀 있어야 할 쪽이 펼쳐져 있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신이 생긴 얼굴이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신이 생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날 이후 서고 하인은 안채에 불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불려가 조용히 문책을 받았다. 연화는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윤 씨 부인은 마침내 원인을 찾았다고 믿었다. 연화는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의심이 한 방향으로 굳어지면 다른 방향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연화는 알았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의심이 이미 다른 곳에 놓인 자리라는 것을. 윤 씨 부인은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미 원인은 찾았고 정리는 남은 단계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건 그 다음 일이었다. 그날 윤 씨 부인은 안채에 객을 들였다. 집안일을 맡아보던 먼 친척이자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던 사람이었다. 연화는 차를 올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괜히 다시 들추지 않아도 돼요. 윤 씨 부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들렸다. 상대는 잠시 장부를 넘겼다. 손이 멈췄다.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처리된 걸로 적혀 있는데 뒤쪽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럴 리가요. 이미 정리했어요.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부정이었다. 연화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윤 씨 부인은 장부를 직접 집어들었다. 처음으로였다. 그동안은 늘 남의 손을 빌렸었다. 여기 보세요. 이 날짜 이후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윤 씨 부인의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다. 상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래줄은요.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은 그날 밤 서찰 하나를 직접 썼다. 상자를 열고 종이를 꺼내고 먹을 갈았다. 연화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보았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미 처리된 일로 알고 있었으나 다시 확인해보니 정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음. 윤 씨 부인은 서찰을 접어 상자 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문장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문장이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말은 남아있었고 손으로 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연화는 보았다. 윤 씨 부인이 처음으로
자기 말과 다른 기록을 직접 남기는 순간을 사람을 부르는 건 윤 씨 부인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누가 남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었다. 도윤은 안채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안일을 맡아보던 친척과 밖에서 장부를 확인하던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연화는 차를 올리고 물러나지 않았다. 아무도 몸종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씨 부인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먼저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침묵은 도윤에게로 흘렀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큰일은 아닙니다. 이미 정리된 일이고요. 그 말에 누군가가 장부를 펼쳤다. 정리된 일이라면 이 기록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시선이 장부 위에 머물렀다. 날짜가 하나 어긋나 있었고 금액이 한 줄 더 있었다. 도윤은 윤 씨 부인을 보았다. 윤 씨 부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다시 말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상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서찰은 무슨 뜻입니까? 윤 씨 부인의 글씨였다. 분명한 필체였다. 이미 처리된 줄로 알았으나 다시 확인이 필요함. 그 문장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이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자리는 이미 비어있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가 맡아 처리한 일이다. 그 한 문장으로 자리는 완전히 바뀌었다. 도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연화는 그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처음으로 도윤이 말을 잃는 모습을 연화는 알았다. 이제 이 자리는 도윤의 자리라는 것을. 도윤의 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정리했고 집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조용해졌다. 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윤 씨 부인은 그날 이후 장부를 꺼내지 않았다. 상자는 그대로였고 자물쇠는 없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말도 줄었다. 부드럽던 말투는 이제 필요 없어진 듯했다. 연화는 여전히 부인의 곁에 있었다. 옷을 갈아입히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차를 올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화의 자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부인은 연화를 부르지 않았다. 눈으로만 불렀다. 말은 줄었고 시선이 늘었다. 의심은 아니었다. 확인도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는 본 것이 없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몸종은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윤 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들은 얼굴이었다. 며칠 뒤 연화는 안채를 떠났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사람 하나가 필요 없어졌을 뿐이었다. 연화는 상자를 보지 않았다. 장부도 서찰도 이미 그것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나서며 연화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대가로 자리를 얻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켜보던 몸종 연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은 끝까지 남았고 말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머물렀습니다. 연화의 침묵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그 값이 무엇이었는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끝까지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